유튜브에 보면 미국 경찰 영상들이 참 많습니다. 보통 미국 경찰의 영상을 찾아보면 미국 경찰 창교육, 바디캠, 사이다, 주격전, 체포 이러한 연관 검색어들이 많이 뜨는데요. 오늘은 미국 경찰의 영상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서 미국 경찰의 영상에 숨겨진 재밌는 뒷이야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가보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말하자면 이것이 미국이다의 제임스입니다. 자, 미국 경찰 영상들이 인기가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산스크리트어인 카르마, 즉 업보 때문입니다. 즉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그 업보를 가장 짧고 빠르게 치르는 과정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미국 경찰 영상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미국 경찰 영상의 대표적인 유형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국 경찰 영상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범죄자들에게 경찰이 참교육을 내리는 경우입니다. 보통 철없이 까불던 범죄자가 경찰의 완력으로 체포가 되는 영상이거나 아니면 심하게 반항하던 범죄자가 경찰에게 한 방에 제압당해서 체포당하는 영상들이 이에 해당하죠. 두 번째로 시민들이 경찰을 압도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대부분 법을 잘 아는 시민이 경찰의 잘못된 법 집행을 따지고 경찰이 웃으면서 현장에서 풀어주어 갈 길을 가게 되는 유형이죠. 이런 유형의 영상도 미국에서 인기가 꽤 있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은 벌금이나 형량이 매우 셉니다. 그런데 경찰에게 적발되지 않고 그대로 경찰이 보내주게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굉장한 사건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경찰이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이유 없이 적발한 경우입니다. 백인 경관이 피부 색깔만 보고 죄 없는 흑인 여자 검사장의 차량을 세워서 단속한 영상은 이런 류에 속하죠. 굉장히 유명한 영상입니다. 이것은 소위 힘을 숨긴 주인공이 불의한 경찰들에게 자신의 힘을 보여주는 그런 플롯입니다. 또한 백인 경관들이 흑인 FBI 요원을 단순히 도주 중인 흑인 용의자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구급했다가 FBI 요원임을 확인하고 풀어주었던 이런 영상도 사실 인종차별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굉장한 카타르시스를 주는 영상입니다. 네 번째는 권력자들의 최후인데요. 항만 청장이었던 아주머니가 자식들을 단속하는 교통경찰에게 사건 무마를 지시하며 권력으로 찍어 누르려고 했던 영상이 경찰의 바디캠 공개로 인해서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유출된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또한 판사가 교통단속 경찰의 적발을 내가 판사다! 왜 나를 적발해? 라고 윽박지르면서 권력으로 무마했던 영상. 이런 것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려던 경관에게 본인이 옆 동네 경찰서장이라면서 단속을 무마할 것을 협박하는 영상들은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전설로 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영상들은 단순히 영상의 유출로만 끝나지는 않는데요.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던 이 영상의 실제 주인공들은 이 사건들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되었고 징계되거나 직을 물러나게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많이들 보시는 게 police car chasing, 즉 경찰의 자동차 추격 영상들입니다. 사실상 이런 영상들은 영화보다 더 손에 땀을 쥐게 하는데요. 특히 차량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주는 영상들입니다. 굉장히 고개 운전이죠. 장시간의 차량 추적 후에 용의자의 차량을 Precision Immobilization Technique Maneuver, 즉 정밀 차량 정차 기동으로 꽝! 들이받아서 검거를 할 때 느끼는 그 카타르시스! 이건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 PIT라는 기술은요, 한마디로 경찰이 경찰차를 용의자의 차량에 충돌시켜서 용의자의 차량을 안전하게 세우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이걸로 많이들 다칩니다. 경찰도 다치고 용의자도 다치고 잘못하면 골로 갈 수도 있어요. 자, 미국 경찰 관련 유튜브를 보면 경찰의 구금이나 체포에 불응하거나 대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마음 좋은 경찰들은 웃으며 보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찰들은 용의자를 경찰서로 잡아가는데요. 이렇게 경찰이 시민을 함부로 잡아넣어도 되나 싶기도 하지만 사실 미국 경찰들은 마음만 먹는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용의자를 구금하고 체포할 수 있습니다. 자, 가장 쉬운 방법은 역시 obstructing a law enforcement officer, 즉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하는 것입니다. 보통 경찰들은 가장 먼저 용의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신분증 제시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영상에서 이 용자들, 이 용기 있는 사람들은 나는 죄를 짓지 않았으니 신분증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나의 죄는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미국 수정헌법 4조에 의해서 자신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수정헌법 4조가 무엇이냐면 이 법은 바로 정부의 부당한 수색과 압수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이 수정헌법 4조를 찍어 누르는 전제 조건이 또한 수정헌법 4조에 숨어 있습니다. 자, 수정헌법 4조에는 사실 영장 발부 요건 또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이 바로 probable cause, 즉 한국말로 해석하면 상당한 이유입니다. 이 상당한 이유는 범죄 활동이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고려하는 어떤 기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좀 복잡하죠. 경찰은 이 상당한 이유를 이용해서 영장 없이 시민을 신문하고 수사와 수색을 할 법적 권리를 지니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런 이유로 경찰관이 시민이나 용의자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에 의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경찰은 시민이나 용의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불응은 경찰, 법집행관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은 신분증 제시 거부 따위로도 체포와 구금이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경찰은 체포를 하고 판결은 판사가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경찰과의 트러블은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인데요. 사실 법원으로 사건이 이첩이 되면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문제는 미국은 변호사의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는 점이죠. 물론 돈이 없다면 나라에서 국선 변호인을 구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국선 변호사는 재판에 대한 의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과자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경찰에게 걸리면 일단 체포나 구금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자, 유튜브를 보면 자신을 적발한 경찰관과 트러블이 생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감정이 서로 격해지는 것이죠. 이럴 때는 보통 해당 경찰관의 상관을 불러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이래도 될까요? 정답은 네입니다. 이는 굉장히 적법한 절차입니다. 미국은 자신을 적발한 해당 경찰관과 문제가 발생하면 두 가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당 경관의 이름과 배지 넘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가지고 해당 경관을 나중에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report complaint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시민 불편사항 접수죠. 내가 이 경찰로 인해서 불편함을 받았다, 불만족스럽다, 이렇게 접수를 하는 겁니다. 경찰도 이런 시민들의 불평불만을 많이 받게 되면 당연히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경찰한테 정보를 요구한다는 것은, 배지 넘버와 이름을 요구한다는 것은 시민이 경찰에게 할 수 있는 일종의 어필,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 너 신고할 거야, 불편 신고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슈퍼바이저, 즉 해당 경관의 상관을 소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너하고는 대화가 안 통하니 너보다 더 높은 사람, 너 위에 누구야? 그 사람 바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해당 경관의 상관이 현장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합법적인 시민의 권리입니다. 만약에 상관이 도착을 해서 해당 경관의 법 집행이 부당하다고 고려했을 경우 상황은 해결이 되고 집으로 해피하게 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상관 찬스 참 잘 쓴 것입니다. 하지만 상관이 도착해서 해당 경관의 법 집행이 매우 적법하다라고 고려했다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야, 체포해. 이러면 체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찰관과 만나서 대립을 할 계획이시라면 법을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법에 빠삭해야지 이 법망을 피해서 빠져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좀 궁금해하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미국 경찰에게 체포가 되면 경찰이 수갑을 채우고 경찰차 뒤에 실려서 경찰서로 향하게 됩니다. 보통 이때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용의자가 수갑을 차고 경찰서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경찰서의 다른 문으로 들어갑니다. 이때는 차를 타고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보통.
이 문으로 들어가면 일종의 승하차장이 있는데요. 용의자는 이곳에서 하차를 하게 되며 가벼운 부상이 있었다면 이곳에서 처치를 받게 됩니다. 이후 경찰들에게 이끌려 대기실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 대기실에서 호구조사를 당하며 서류를 작성하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머그샷도 찍고 지문도 찍게 됩니다. 모든 프로세스를 마치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렌지색 죄수복을 입고 경찰서 내의 구치소로 향하게 됩니다. 보통 구치소에서 하루 자고 다음날 판사를 만나게 되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는 보통 아침에 경찰차를 타고 법원에 가서 판사를 만났지만 팬데믹 이후부터는 경찰서에서 줌이나 구글밋 등 원격 화상 앱을 이용해서 판사와 변호사 그리고 검사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보통 판사가 유무죄의 여부를 물어보고 본인이 선택한 유무죄의 여부와 상관없이 경미한 경범죄라면 집으로 돌아가서 재판을 기다리게 되며 죄질이 무겁다면 사회와 격리된 채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강력범죄가 일어납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 범죄자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분노를 느끼게 되죠. 이때 미국 경찰들의 영상을 보면서 우리 한국 경찰도 강력범죄에는 좀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시리라고 봅니다. 사실 미국 경찰들은 비무장 용의자라 할지라도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서 경찰의 법 집행을 막거나 거부한다면 경찰도 거기에 합당한 물리적인 힘으로 제압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장 용의자라면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경찰들이 총기를 꺼내겠죠. 어쨌거나 비무장 용의자의 체포 과정에서 용의자가 제압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을 하게 되면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난리가 납니다. 언론에서 아마 과도한 공권력의 사용이다 이러면서 마구마구 이제 때리겠죠. 사실 비무장 용의자의 부상이나 사망은 미국에서도 해당 경관의 징계, 파면 그리고 기소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죠. 즉 이런 일에 연관이 된다면 경찰관 자신도 자신의 커리어와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것이 끝이 아니죠. 해당 경찰서는 다치거나 사망한 용의자나 용의자의 가족에게 어마무시하게 많은 돈을 지불하고 사건을 합의해서 재판을 마무리 지어야 하죠. 이 합의금은 바로 시민들이 낸 세금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경관뿐만 아니라 해당 경찰서도 시민들에게 대차게 욕을 먹게 되는 것이죠. 즉 미국 경찰의 참교육 사이다 영상에 출연하신 경찰관들 중에는 징계나 면직 혹은 기소를 받아서 감옥에 계신 경찰관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해피엔딩은 아닌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앞으로 미국 경찰 영상을 보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